이 눈동자가 9개가 있죠? 그 중에 다른 것 하나 찾으셨나요? 무엇입니까? 왜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9개 중에 하나만 사람의 눈이고 다른 8개는 동물의 눈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예, 사람의 눈에만 흰자가 있습니다. 동물들은 흰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눈만 흰자와 검은자, 물론 뭐 파란 눈도 있고 초록색 눈도 있겠지만 검은자라고 하겠습니다. 흰자와 검은자가 있기 때문에 이 흰자를 통해서 정서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류 문명의 놀라운 비밀 중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호모사피엔스의 후예들이죠. 네안데르탈인은 현생 인류의 아주 일부밖에 DNA가 남아있지 않다고 해요. 근데 사실 비교해보면 네안데르탈인이 이 체격도 더 크고 골격도 더 좋고 머리도 더 크고, 호모사피엔스는 체격도 작고 골격도 작고 머리도 작았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소두가 뭐 얼굴이 작아야 된다지만 얼굴 작은 거 일생에 소용없습니다. 이거 제가 얼굴이 커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 머리가, 두뇌가 커야 정보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생존에 유리하거든요. 소두는 그 옛날에는 생존 면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대두, 큰 골격, 네안데르탈인이 생존에 훨씬 유리했는데 결국 살아남은 건 호모사피엔스. 왜? 네안데르탈인은 잡아먹고 채집하고 먹을 게 없으면 굶었는데 호모사피엔스는 촉은 목피를 먹었대요. 어떻게든 강인한 생명력으로 어떻게든 무엇이든 먹고 살아남았다. 또 하나, 호모사피엔스는 도구를 이용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하나, 호모사피엔스는 협력을 했어요. 같은 종족끼리 협력을 해서 사냥을 같이 했고, 인간들끼리만 협력을 한 것이 아니라 늑대, 야생 늑대 중에 인간 친화적인 종을 골라 늑대를 개로 만든 게 호모사피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늑대에서 아직 개가 완전히 되기 전에 그 종류를 늑대 / 개라고 불렀습니다. 어떻게? 눈을 통해 정보, 정서를 교류하면서 늑대를 길들여 개로 만들었어요. 지금도 사냥터에 개를 데리고 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인간들끼리만 사냥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 두 경우를 비교해 보면 개를 데리고 나가는 사냥이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모사피엔스는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 기사가 난 게 2017년이니까 지금도 이 연구는 계속되고 있을 겁니다. 한 4년여 전이니까 한 80년이 넘은 연구인데요. 하버드에서 그러니까 세대를 넘어가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주도하던 교수님이 은퇴를 하시면 그 제자가 물려받아서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젊은이들이 노년이 될 때까지 계속 추적하는,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미팅을 하고 면담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하는 인간관계에 있는지가 육체적, 감정적 건강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키워드만 보면 이렇습니다. 삶을 가장 윤택하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좋은 인간관계라고요. 반면 사람을 죽음에 내모는 것은 외로움이다. 가족, 친구, 공동체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 결과,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인 하버드에서 저렇게 오랫동안 똑똑한 사람들이 연구해낸 결과니까 맞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인간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 친구의 숫자보다 무엇? 친밀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는 기억력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 부부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물론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아침마당을 하면서 만났던 23,400여 명 가운데 떠오르는 부부를 여기 모시고 왔습니다. 혹시 이 부부를 아세요?
자동차 정비소를 하시는 부부인데요. 결혼하고 25년쯤이 됐을 때 부인이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로부터 10년 전쯤 이미 진단을 받으셨대요. 10년 후쯤 실명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믿을 수가 없었고 믿지 못하면서 10년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때 남편이 아내에게 했던 말이 저 위에 있죠. 여보, 지난 25년은 당신이 나를 위해 살았으니 앞으로 25년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게요. 당신 뭐가 제일 하고 싶어요? 그때 부인이 하신 말이 여보, 나는 마라톤이 하고 싶어요 였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들도 마라톤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뛰어주는 분이 계시면.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나 아마추어 마라토너들 중에 이런 활동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부인은 남편이랑 같이 뛰시는 거죠. 국토를 이렇게든 울트라 마라톤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좋은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면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요. 그런 거 있잖아요. 1km 뛸 때마다 1,000원씩 기금을 모아서 어려운 이들을 돕는 마라톤을 하십니다. 아주 유명 인사가 되셨어요. 아시는 분이 계셨잖아요. 그리고 또 한 부부를 보여드리면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고깃집을 하셨던 사장님이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고깃집이 잘 됐냐면 이분들이 목장을 가지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기가 그죠? 품질이 믿을만 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왜 바닷가나 강가에 통유리로 해서 무슨 고깃집, 무슨 식당 이런 거 짓는 게 많아졌지만 이분들이 할 때는 부산 최초였다고 합니다. 집에 막 외제차가 몇 대씩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돈을 잘 버셨대요. 근데 그러다가 그만 남편께서 다른 사업도 투자해보고 싶고, 남자들은 왜 그럽니까? 왜 꼭 잘 되는데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셨나? 네, 망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상태가 되셨는데 그때 하셨던 게 바로 국수 가게. 부산 골목 찾아 들어가면 있는 국수 가게를 하셨답니다. 근데 그 국수 가게에서는 부인과 남편 두 분이 하시는데 하루에 딱 몇 그릇? 100그릇만 파는 거예요. 하루에 딱 100그릇만 파시고 딱 장사 정리하고 가시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나오셨는데 부인이 저는요 하루에 5천만 원 벌 때보다 지금이 훨씬 마음이 편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행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인철 교수님이라고 국내 심리학 쪽에 연구하는 교수님으로는 뭐 10손가락 안에 드는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걸 저는 정리해서 여러분께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10가지가 굿 라이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명상, 운동, 친절을 베푸는 것, 자신에게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 감사 표현 쭉 나와서 11가지군요.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책에서 또 제가 정리를 했는데 요거는 10가지입니다. 요 인생의 맞바람과 뒷바람을 모두 아는 삶. 왜냐하면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걸림돌이 많아? 왜 이렇게 나는 힘들어? 나만 힘든 것 같아? 즉 나는 내가 항해를 하고 있으면 맞바람만 자꾸 맞바람이 불면 어때요? 배가 나아가질 못하잖아요. 나아가려고 하는데 맞바람이 치면 자꾸 물러나게 되고 나가지 못하죠. 순항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에게 맞바람만 있었겠느냐? 아니다. 뒷바람도 있었다. 순풍에 돛단 듯이 그냥 뒤에서 바람이 밀어줘서 아무렇지도 않고 편안하게 순항을 했던 때가 있었다는 걸 아는 삶. 그것이 중요하다고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